아, 참. 오늘은 한 여인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. 그 여인은 행복을 위해 결혼을 했는데 신혼 첫날 밤에 남편의 뜻밖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답니다. 글쎄, 그 여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 한동안 멍하니 넋이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정말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요. 너무나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살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낸 거예요. 라디오나 유튜브에 사연이 올라오면 왜 사생활을 이야기하나 했는데 이제야 그분들 마음을 알 것 같아요. 그 여인이 그 남자를 만난 건 부모님 소개로 인연이 되어 만난 거예요. 처음 만났을 때 그 남자는 예의 바르고 부드러워서 마음에 들었답니다. 그때 그 남자는 39살, 그 여인은 35살이었어요. 둘 다 나이가 있어서 어른들 소개로 만난 거라 연애 초반부터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. 그 여인도 나이가 있어서 결혼 이야기에 거부감이 없었고 조금씩 설레임도 생겼어요. 그 여인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딜 가서 피해를 입어도 잘 말 못하고 누군가 만날 때 대화보다는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소심한 성격이에요. 하루는 데이트하자 해서 공원에서 만났는데 30분쯤 걸으면서 한마디도 안 한 적도 있었어요.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재미없게 데이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여인에게는 이런 데이트가 편안하고 좋았어요.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만나면서 그 남자의 개인적인 부분도 묻지 않고 간섭도 안 했어요. 하지만 이런 행동이 나중에 큰 폭탄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. 그 남자와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알려고 노력해야 했는데 연애 때 그 남자의 이상한 부분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간 자신을 바보 같고 후회스럽게 생각했어요. 만나고 6개월쯤 연애하니 양가 집에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. 하루는 술 한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남자가 결혼 전에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. 그 여인은 장난으로 왜, 나 몰래 결혼한 적 있는 거야? 라고 했는데 그 남자는 진지하게 저를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갈 뻔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어요. 그 여인은 순간 화가 나기보다는 궁금증이 생겼어요.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나? 미안함 때문인가? 거짓 없이 시작하려는 건가?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. 5분쯤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. 헤어진 그 여성은 자신의 본 모습을 이해 못해서 헤어졌다고,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보인다고 했어요. 그 말에 그 여인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고 몇십 년 다르게 살아오다 만났으니 안 맞는 부분은 당연하다. 살면서 서로 맞춰가는 게 부부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. 이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고민할 일인가 했지만 더 캐묻지 않고 그날은 대충 마무리했어요. 그날만 빼면 그 남자와의 연애에 이상한 부분은 없었어요. 그렇게 시간 흘러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어요. 결혼식 날 정신없이 식을 치르고 신혼여행 비행기 시간 때문에 신혼집에서 하루 자고 가야 해서 피곤한 몸으로 집에 갔어요.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지인과 친척들이 준 봉투들을 올려놓고 머리에 핀들을 뽑았어요. 그 여인은 씻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신랑에게 먼저 씻으라고 하고 침대에 잠시 누워 있었어요. 그런데 도무지 나올 생각을 안 해요. 1시간이 다 되어가도 안 나오니 덜컥 겁이 났어요. 혹시 너무 피곤해서 쓰러진 건 아닐까 싶어 목욕탕 문 앞에 가서 불렀어요. 여보, 아직 멀었어? 다행히 대답했어요. 다 되어가. 좀만 기다려. 그 말에 그 여인은 나도 찝찝해서 빨리 씻고 싶으니까 얼른 나와 라고 했어요. 그 말을 하고 또 10분쯤 지나도 소식이 없어. 이제 화가 났어요. 문을 두들기며 여보, 무슨 남자가 이렇게 오래 씻어? 대충 하고 나와. 그 말에 또 진짜 다 했어. 곧 나갈게. 그 말에 알았어. 하고 또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.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. 도대체 남자가 목욕탕에서 1시간 30분 동안 뭐 할 게 있나? 혹시 신혼 첫날 밤 이벤트 준비하나? 해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. 말을 걸면 대답은 바로 하는데 다친 건 아니고 문에 귀 대봐도 물소리만 들리고 다른 소리는 안 나요. 참다 못해 문을 벌컥 열었어요. 문이 안 잠겨서 바로 열렸는데 본 모습에 눈을 의심했어요.
처음 봤을 때 그 감정은 정말 표현할 말이 없어요. 소름도 아니고 섬뜩도 아니고 그냥 멍했어요. 눈에 들어온 건 아래는 실오라기 하나 없이 벗었고 위에는 가죽 조끼를 입었어요. 한 손에는 일본 빨간 테이프에서 나오는 듯한 물건, 말 때릴 때 쓰는 여러 갈래의 채찍 같은 도구를 들고 다른 손에는 카우보이처럼 밧줄을 들었어요. 물을 왜 틀어놨는지 욕조에는 물이 가득 차 넘치고 변기 옆에 가방 같은 게 있어서 뭔가 잔뜩 들어있는 듯 했어요. 이런 모습 처음 봐서 이해가 안 돼. 한참 멍하니 문 앞에 서 있었어요. 그러다 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니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. 여자들은 왜 하나같이 자기를 이해 못하냐고. 그 말을 듣자마자 짐도 못 챙기고 맨발로 밖으로 도망쳤어요. 집 밖 나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집으로 가자고 했어요. 아무것도 안 챙겨서 택시비도 없어. 기사님께 양해 구하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집 앞에 나오라고 해서 요금 치르고 들어갔어요. 엄마 아빠는 오늘 결혼한 딸이 무슨 큰일로 맨발로 뛰쳐나와 집에 왔는지 답답해 하셨어요. 그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. 집에 온 지 1시간쯤 지나니 진정이 돼. 울음이 그쳤어요. 답답해하던 엄마 아빠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. 그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어렵게 꺼냈어요. 부모님들은 몇 번이나 사실이냐고 물으셨어요. 차 타라고 하셨어요. 아빠는 엄마에게 집에 있으라고 하고 그 집으로 갔어요. 도착해서 문 열고 들어가니 그 남자는 안 보이고 짐들만 덩그러니 있었어요. 아빠는 짐 챙기라고 하시고 그 남자 부모에게 전화해서 상스러운 말까지 하며 사태를 알렸어요. 한참 통화하다 끊고 아빠는 연애할 때 이런 부분 본 적 없냐 물으셨어요. 나이 있어서 결혼 전에 관계도 가졌지만 이런 모습 한 번도 안 보여서 정말 몰랐다고 했어요. 정말 어리석게 술자리에서 결혼할 뻔한 여자 이야기할 때 자세히 안 물어본 게 후회됐어요. 그 일 후 1달 지났지만 그 남자 연락 없고 아빠가 몇 번 전화했지만 안 받아요. 엄마는 하나뿐인 딸 결혼이 이렇게 돼서 놀라 몸져 누우셨어요. 아빠는 연락 안 돼서 그 집 부모에게 피해 보상 내용 증명 보낸 상태예요. 회다 보면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이세요. 그 여인도 친구 친척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부끄러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있어요. 잘못한 게 아닌데 너무 두려워요. 지금 지나가는 남자만 봐도 다 그럴 것 같고 회사도 못 나가서 그만뒀어요. 누군가 이 정도로 충격받을 일인가 할 수 있지만 그 여인에게는 평생 처음 공포였어요. 앞으로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야 할까요? 아, 여러분,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지요. 건강 챙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세요.